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사 최영준입니다. 몸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기약만큼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서 달달달달 애워놔야만이 산에 가서 현기학을 찾아가지고 혈과의 관계는 어떻고 그 사들과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혈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기약을 모르면은 묘지를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혈과의 각각의 이기약의 산과의 관계는 너무 오묘하고 깊어서 이기약이라는 게 음양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사상으로 삼원육기로 해가지고 오행으로 8개로 구궁으로 24룡으로, 용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극에서 시작되는 용은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높아서 용을 갖다 내보내는 것이 무극입니다. 태극이라 하는 것은 이미 나타나 있는 시조산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중국의 곤륜산이 시조산이라고, 또 우리나라의 태조산은 백두산, 이 모든 것을 밝히신 분이 도성국사 옥룡자라는 선사분이 밝혀냈습니다. 음양 이기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기약에서는 양이오행은 가엽을 본다고 그랬죠. 가엽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일어나고, 가엽에서 일어난 맥기봉은 무슨 방위로 흘러 내려와 가지고 혈을 맺는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기약으로 들어가서 사상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상오행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정오행이에요. 갑인, 을묘, 진, 소는 목이요. 사, 병, 정, 오, 미, 신은 화가 되고, 경신, 신유, 술, 건은 금이 되고, 해, 임, 자, 개, 축, 간은 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건간선만이 약간 틀어지는데, 다른 것은 정오행이죠. 이 사상오행으로서는 무엇을 보느냐, 산이 출렁출렁 가다가 과엽 앞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산봉우리를 보는데, 과엽은 양이오행으로 본다겠죠. 그 다음에 사상오행으로 푹 과엽에서 솟는 맥기봉, 과엽에서 솟는 것이 맥기봉입니다. 이 맥기봉에서 지각은 어디로 뻗어나가고 진실한 맥은 어디로 뻗고, 이 사상오행으로서 대입을 해가지고 이 맥기봉이 혈과 입수와는 어떻게 상생을 하고 상극을 하고 기련가 흉한가를 보는 것이 사상오행이다. 가엽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산봉우리를 보는데, 처음으로 일어나는 산봉우리가 무엇이냐, 맥기봉이다. 이 대정비결의 책에 상권 61페이지를 보면 사상오행편이 나오는데, 이 맥기봉은 산나의 산봉우리가 푹 솟는데 무엇과 연관성이 있느냐, 혈과 자와 득수와 입수를 상생하면 좋고, 비겁이 돼도 좋고, 상극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맥기봉이 혈을 상극하면은 그 대에 가서 흉측한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지금 사상오행입니다. 처음으로 일어나는 맥기봉이 혈을 극한다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금목수화토 오행인데 혈이 금이면은 일어난 맥기봉이 화가 돼요. 그러면 화금 하면 덜 좋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이 맥기봉에서 일어난 봉우리가 좌를 생하면 좋고, 좌향 있죠. 묘지를 쓸 때 좌향, 향은 말고 좌를 생해주면 좋고, 좌를 극에서 하면 나쁘고, 청강이 되면 더 나빠요. 고망상이 있는데 허와 망은 덜 좋고 상은 좋고,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사상오행으로 용이 들어와 가지고
지나다니는 용의 행동을 또 보아요. 그래서 사상오행으로 용이 행도하는 것, 행도라 하는 것은 용이 지나가고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런 것을 본다. 이것을 용의 행도라고 그렇습니다. 용의 세라고 하면은 무엇이냐? 용의 세는 행도는 하나의 행동이에요. 사람이 걸어가면 그 사람은 걸어가는 모습, 이것이 행동이고, 새라는 것은 뭐냐? 한나의 용이나 맥이나 산봉우리나 기세, 위엄을 갖춰진 것이 새다. 기라는 것은 또 뭐냐? 은은하게 보이지 않게 그것에서 풍기는 위엄을 갖다가 기라고 그렇습니다. 산사주에서는 이 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산에서 사주 뽑는 것을 산사주 그렇습니다. 입수와 좌와 득수와 파와 향을 가지고 산사주를 뽑는데 그 혈처의 운을 살펴보는 것이 산사주입니다. 입수와 좌와 득수와 파는 사주를 일으키고 향은 대운을 일으키는 것이 산에서 보는 산사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 산사주법이 나오니까 대쟁비결의 61페이지, 상권 61페이지에서 이 사상오행으로 용의 행동을 보고 산봉우리, 여러분들이 성진봉 그러죠. 성진,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산과 물이 있다. 이래서 주역에서 말하기를 하늘에는 성진이 있고 땅에는 산과 물이 있다. 산천, 그래서 산천이라고 묶어버리죠. 그 말이 뭐냐? 풍수지리학에서는 하늘에 있는 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진 하면은 각각의 주산이나 현무나 맥기봉이나 도두봉이나 이러한 산봉우리들을 하나하나를 갖다가 성진봉 그렇습니다. 별성자 해서 높이 있기 때문에 별처럼 떠있다 해서 성진봉이라고 그래요. 한나의 성진이 뭐냐? 묻는 분이 계셨었는데 한나의 서 있는 산봉우리를 성진봉이라고 한다. 이 성진봉의 형체는 어떤 식으로 생겼느냐? 크게는 음양으로 서 있고 수척하고 가파르고 험악하게 보이면 음의산이요, 두툼하고 풍만하고 수레하게 보이면 양의산이다. 산성진봉에서 음양을 찾는 방법이고, 음양에서 거쳐가 가면 사상으로 나오죠. 노양, 건갑은 노양인데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건이나 갑이나 임이 있으면은 늙은 할아버지다. 그 봉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진봉을 산봉우리라고 그렇습니다. 곤을 개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노녀의 산봉우리이기 때문에 늙은 할머니의 산봉우리다. 결론에 그렇게 나오죠. 저 늙은 남자가 술에 취해 누워 있구나. 왜 술에 취해 누워 있었겠어요? 그런데 답은 거기서 무슨 맥이라는 답은 정확하게 주고 있어요. 늙은 할아버지가 누워있다. 맥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과엽을 이루고 맥기봉을 이루어가지고 맥기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글자가 갑자나 건자나 임자로 임맥으로 나온다. 쉽죠? 이것이 늙었다고 그래요. 술에 취해 누워있다. 주의가 산란하다. 산란하다 그 말이에요. 맥이 내려오는 행동이. 그래서 결론에서 전부 다 그것을 이미 답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맥이다 무슨 맥이다 가만 안 했지. 늙은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누워있구나. 이것은 맥이 나오는데 건방으로 나가거나 임방으로 나가거나 갑방으로 나가는 맥을 찾아라 라는 선사들의 유지예요. 그러면 술에 취해 누워있다. 맥기가 내려오는데 편안치를 못하고 산란하고 흔들리면서 갈팡질팡하고 내려온다. 어지럽다. 이것을 술에 취했다고 하고, 누워있다. 그러면 야지에서 반반한 곳에 혈이 떨어졌다. 맺어졌다. 쉽죠? 이렇게 이미 선사들의 말이 정해져 버렸어요. 우리들이 그것을 깨우치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결론에서 나온 대로 해드릴게요. 저 할망고 오고 갈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 헤매고 있구나.
그러면 그 혈을 두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노녀에서 나오는 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노녀의 맥은 곤맥으로 내려오거나 을맥으로 내려오거나 계맥으로 내려오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혈을 맺으려고 내려오는 맥이 늙은 할머니의 맥이다. 그러면 맥이 나가는 것을 정해줬죠. 늙은 할머니가 라는 것은 맥이 나가는 것은 이렇다. 그러면 어지럽게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산란스럽게 흔들리고 산란하다 하는 것. 옆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약한 곳으로 흘러가서 갈팡질팡하는구나. 혈은 어디로 어떻게 떨어집니까? 야지로 내려가 가지고 아주 편안하면서도 찾기 어려운 곳에서 혈이 맺어집니다. 이렇게 선사들의 결록 속에서는 답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나의 와룡도강이 여기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가 도강을 하는 강을 건너가는 혈이 이곳이구나.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거든요. 어린 아이다. 아이의 용이다. 그럼 맥은 이미 정해줬잖아요. 무슨 맥에서 무슨 맥으로 내려가는 고대 와룡도강이라는 아이의 용이 강을 건너는 혈을 맺어진다라고 정해준 것입니다. 이미 알려준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이 하자를 쓰니까 소남 소녀가 되겠죠. 간병은 소남이요 태정사축은 소녀지요. 쉽죠? 도강을 흐른 용이 간이나 병이나 태맥이나 정맥이나 사맥이나 축맥으로 내려간다. 그것으로 가서 혈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도강을 하면은 도강의 흔적이 어떻습니까? 천고와 천각이 있으면은 도강을 한다 하더라. 아룡도강 하면 천고와 천각이 있는 곳에서 맥을 찾는데 들어가는데 어디로요? 간방이나 병방이나 태방이나 정방이나 사방이나 축방으로 내려간 맥을 타고 내려가라. 그곳에 혈이 맺어졌느니라 라고 이미 정의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역을 모르기 때문에 이기학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요. 그냥 아룡도강만 찾으러 댕겨. 술 취해 누워있는 할아버지만 찾으러 댕기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 얌전한 여자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이미 답을 해줬거든요. 얌전한 여자라 요조숙녀예요. 장녀거든요. 소원신이에요. 소원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구나. 이렇게 고개를 쳐든 백해일이나 인당열이나 이런 데서 맺는 것이 아니라 어목하게 들어간 곳에서 숨어서 맺었구나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또 쉽죠? 팔계를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팔계에서 정음정량이 나오거든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팔계 속에 들어있는 정음정량을 갖다가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음정량에서 노남 노녀,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 이것이 이미 혈을 맺으라고 들어가는 맥을 갖다가 선사들이 알려주었다. 그래서 무슨 쾌를 찾아보소. 이 말은 64과엽처에서 6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이 중간천쾌에서 삼여가 동했으면 어떻습니까? 천택리쾌예요. 삼여가 동한다 하는 것은 혈처의 뒤에 세 번째에서 박한해졌다. 중간천쾌에서 삼여가 변한 거예요. 그럼 천택리쾌 하면 어떻습니까? 삼여축이 나오죠. 축맥으로 내려간다. 쉽죠? 이렇게 해서 주역을 알아야만이 지리학에서 알 수 있는 진리를 얻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절대 죽었다 깨나도 산은 보고 알아요. 사람들이 다 형태는 아는데 진실한 혈이 무엇인가를 첫째 모르고 혈을 찾았다 하더라도 무슨 생이 들어가고 무슨 성씨가 들어가고 이런 걸 전혀 찾을 수가 없고 혈과 상태, 이 혈이 어디가 상처를 입었다, 어디가 살이 쪘다, 어디가 고귀하다, 어디가 천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것을 알려고 이기학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약을 반드시 먼저 알고 산에 들어가야 산에서 현기를 쉽게 찾고, 이 기약 한 2년 하면은 1년이면은 현기약은 톡 떨어집니다. 그런데 몇십 년을 산에 가봤자 이게 좋아. 스승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니까 설명은 부족하고, 저거 좋아, 이거 나빠 해버리면은 좋다, 나쁘다 백히 평생 몰라요. 무엇이 어떻게 생겨가고 왜 이런 것을 전부 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는 어디에서 맥인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해서 음양이 바꿔지는 것은 어디요? 상생상극은 어떻게 되었고, 모든 오행에서요. 이 기약으로 들어가서 상생상극은 어디로 되었고 어떻게 생겼으니까 몇 대 손이 발복해, 장남이 발복하고 차손이 발복해. 사람들이 그래요. 무조건 오고 청량이 좋으니까. 뭐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에요. 100% 중에서 한 10%는 청량이 좋으면 좋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백호가 어떻게 생겨서 했은 게 여자가 된다, 이게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자가 잘 때는 곧 어떻습니까? 손신이면 장녀가 잘 때죠. 백호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곳에 손신방이면 장녀가 잘 때고, 백호가 없어도 좋은 방에 손신, 삼길 육수죠. 육수방에 손신과 태정이 있으니까 장녀가 고귀하게 한 자손을 낳겠구나, 이렇게 설명이 이어져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이 어렵다, 이 기약을 모르면. 그래서 행기약은 그저 이목구비가 생겼구나 만 알지, 그 사람이 정신이상 환자인지 속병이 들었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정비기로 상관 61페이지를 펼쳐보시라겠어요. 사상의 오행은 또 하나는 노양과 노음과 소양과 소음이 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사상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상은 무엇이냐? 와겸유 도르 사상이 있다 하더라. 그래서 이 기약은 너무 길면 못 쓰니까요. 이 기약은 사상론에서 여기까지 멈추시고, 대정비결 상권 61페이지에 사상론이 있으니까 그것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현기학으로 들어가서 보자고 하면은요, 대정비결 용열도편 상권에서 218페이지에서부터서 222페이지까지의 이 용열도 혈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를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월랑금성혈이라, 물이 출렁출렁 금성체로 일어난 산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혈을 맺는데 그 주위에 수성치가 출렁출렁해서 어지럽게 있더라. 그것이 살이 되는데 그 물결을 금생수, 수생, 목으로 해서 쭉 내려와야 되니까 혈은 목으로 맺는데 어디 가서 맺어요? 푹 내려가지고 아래로 야지로 내려가가지고 새의 머리처럼 생긴 곳에다가 옆으로 행혈로 맺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성이 보호해 줘야 됩니다. 사성이라는 거는 안산하고 뒤에 있는 벙어리하고 좌우에서 이 혈을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대혈로 형성이 된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산은 마치 버섯이 서 있는 것처럼 생긴 곳 아래서 버섯같이 서 있는 것 같죠? 생긴 곳 아래로 내려가서 층내를 두고, 층내, 혈을 맺으려고 있는 곳이 도두를 하는 것이 층내입니다. 근데 그것이 옆으로 돌아 있다, 곧게 정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옆으로 돌아 있다. 자, 보세요. 운성체로 생겨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운성체, 구름 버섯처럼 생겨가지고 우산처럼 생겼죠. 버섯처럼 생긴 곳에서 금성체에서 내려와가지고 옆으로 돌아요. 이렇게 혈이 맺어졌다, 그 말이에요. 행혈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층내라고도 합니다. 행혈과 층내혈에서 요내혈 같은 것은 반드시 뒤에 낙산이 있어서 보호를 해줘야 혈을 형성한다 하더라.
여기 낙산이 없으면은 뒤에 귀성, 귀신 기자 귀성이에요. 귀할 기자 아닙니다. 귀성이 양쪽에서 솥불처럼 안아줘야 혈을 맺는다 하더라. 딱 두 가지입니다. 정혈을 떠나서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어요. 용이 간방에서 박한을 해가지고 묘입수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경향을 했구나. 간방으로 들어와가지고 묘방으로 팍 돌아버려요. 그래서 묘입수를 해가지고 갑자경향을 했더라. 그러면은 이것을 혈을 팔 때는 다섯 자를 파거나 석 자를 파게 되면 오세 강사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왜 다섯 자, 석 자냐? 그거 궁금하죠? 혈은 중앙이니까 다섯 자, 중앙토, 무토, 그리고 무게중수로 오죠. 다섯 자. 그러면 갑이니까 38목 중에서 양목이니까 3이죠. 이렇게 해서 석자, 다섯 자나 석자를 팔아.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그래서 오세 강사가 항토가 나온다. 목국에서 혈을 맺는데 와혈로 맺었다. 수목성체에서 수로 양쪽에 있는데 목성으로 일어났으니까 지기가 무진장 강해요. 무진장 강하면 나타나면 안 되죠. 숨어야지. 그래서 와혈로 떨어집니다. 이 수성체가 양쪽에 있는 곳에서 수생목으로 아주 씩씩하고 강하게 일어난 목성체에서 혈을 맺는데 이 수성체는 하나의 구름이요. 그 구름 속에 들어가서 혈을 맺는데 이제 무령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운중반월이 나온다. 그래서 혈을 찾기가 어려운 곳에서 혈을 맺는다. 와국이 너무 넓어요. 와국 넓은 곳에서 찾는 거 말씀드렸죠. 아무리 와국이 넓으면 혈체에 물이 들기가 90%는 잘못 쓰면 물듭니다. 와국에서도 살짝 이렇게 은은하게 솟은 곳이 있어요. 아무리 와국이 넓어도 그러니까 꼭 중앙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전후 좌우 중에서 중앙 이 다섯 군데 중에서 살짝 솟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혈체라거더라. 이것이 와국에서 혈을 찾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두혈, 이게 참 대장한 혈이에요. 옥령자 용혈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수국의 혈 중에서도 산상에서 와혈로 맺는데 수성체로 출렁출렁 일어났는데 수성체는 중앙에서 혈을 맺으면 탕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이 한쪽으로 가지고 고이는 곳에 가서 혈을 맺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가서 혈을 맺는다. 수성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수성체의 구름으로 둘러싼 곳에서 가운데 야지로 내려와 가지고 와혈로 맺는데 이런 곳은 혈을 찾기가 너무도 어렵다. 그러나 와혈 했으니까 와국에서 맺는다고 했으니까 찾기 쉽죠. 크나 좁으나 이렇게 들어간 곳 속에서 오목하게 살짝 나온 것이 그것이 혈차라 하더라. 야, 무슨 혈이에요. 다른 데는 물들어 버려요. 넓은 데는.